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케어스토리 업무 시스템에서 제공해드리는 업무 일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저희 업무 매뉴얼의 그 내용들을 우리 주간보호기관의 업무 루틴을 잡기 위해서 업무 매뉴얼의 내용에 따라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 업무들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업무 일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 케어스토리 주간보호기관 평가 매뉴얼 점검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평가 매뉴얼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간보호기관에 대한 그 평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 평가 매뉴얼을 우리 기관에서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이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특히 셀프 점검을 할 수 있게끔 그 점검서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가 매뉴얼을 점검서로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이유는요. 아마 그 많은 분들께서 평가 매뉴얼을 영상이라든지 어떤 오프라인 그런 집합교육으로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상이나 집합교육으로 이 평가 매뉴얼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요. 좀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죠. 특히나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 된다. 또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집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그런 교육을 진행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 이 영상으로 또 그 내용들을 방대한 내용들을 다 본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매뉴얼은 사실 이제는 이 평가에 대한 노하우들이 상당 부분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면서 평가들을 하나씩 업무에 반영하게끔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영상으로 뭐 여러 개 막 이렇게 저희가 그 평가 매뉴얼에 대한 그런 설명이나 교육 이런 걸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평가 매뉴얼을 점검서처럼 만들어서 그 내용 하나하나씩을 우리 기관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서 반영 안 된 부분들은 보완하시면 되는 방향으로 평가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 주간보호 기관에는 자체적으로 평가 매뉴얼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 점검서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또 평가 매뉴얼은요, 다 읽기도 힘들어요.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또 그 평가 매뉴얼의 내용이 복잡하게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딱딱 효율적으로 좀 처리하면 좋겠는데 이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냐 그것도 잘 가늠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평가 매뉴얼 점검서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스스로 자체적으로 기관에서 점검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 업무 시스템 업무 일정에 올려져 있는 이 평가 매뉴얼 점검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매뉴얼이 얼만큼 우리 기관에서 반영되어져서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더불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 매뉴얼 내용들 중에서 이건 조금 좀 그 문제가 좀 있는 그런 평가 항목들이다라는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 매뉴얼 점검서에서도요, 제가 그런 내용들은요,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이다라는 거는 좀 과감하게 빼버리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관에서 하지 말아야 할 평가 매뉴얼 내용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빼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가지 더불어서 건강보험공단의 평가 매뉴얼 문제점 몇 가지를 좀 소소하게 한번 찝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간보호기관 평가 매뉴얼에서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사안들이라고 제가 좀 적어 봤는데요. 자, 먼저는 여러분 계속 평가 매뉴얼에서 나왔었던 문항이죠, 이거. 2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의 비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상적이라고 보시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원하는 이 평가 방향은요, 이 항목에서 원하는 바는 뭐냐면, 기관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장기 근속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장기 근속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특성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또 근무하는 종사자의 역량도 오래 근속하면 근속할수록 그 역량도 많이 누적이 되니까 당연히 장기 근속하면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왜 종사자분들께서 그만두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 평가 문항 과연 넣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요, 장기 근속할 수 없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떤 수가의 낮은 거, 수가가 굉장히 낮잖아요. 낮아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실적인 운영을 반영하지 못한 수가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종사자분들께는 그만큼 급여를, 적정한 급여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운영 여건이 되는 거. 또 평가나 또 다른 뭐 업무 내용들, 그런 거에 있어서 업무 분장하고 연관된 내용이죠. 종사자분들께 너무나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종사자 수가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종사자 수는요, 지금 노인복지법에서 정해주고 고시에서도 종사자 수에 대한 직접 인건비 비율을 정해놓고 종사자 수를 조정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2년 이상 근무를 못하는 것은 노인복지법을 만든 국회의 문제 아닙니까? 또 보건복지부의 문제잖아요. 또 이 제도 끌고 가는 건강보험공단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2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비율을 장기요양 기관에서 평가한다? 이 문항 하나만 가지고서도 모든 책임을 장기요양 기관에다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이없는 내용이죠. 실제로는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책임은 장기요양 기관에다 묻고 있는, 좀 어이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의 비율을 평가하려면 제대로 된 수가의 적정성 여부도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종사자분들께 적정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게끔 방안을 확실하게 하고요. 그리고 종사자분들의 수가, 배치되는 그 수가 적정한 수가 배치될 수 있게끔 제도도 정비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한 다음에 2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의 비율을 평가해야지, 아니 그것도 안 해주면서 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의 비율을 평가한다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 문항에 대해서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설령 제도는 나쁘게 되어져 있지만 우리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종사자분들께서 장기 근속하실 수 있게끔 업무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급여에 대한 적정성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제도적으로 잘못된 게 너무 커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을, 계획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체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 평가에서요, 신체기능 프로그램 지금 주 3회 제공하게끔 되어 있죠. 인지기능도 주 3회,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분기별 1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 좀 너무 많죠.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적정한 프로그램 비용을 지출할 수 없게 되어져 있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일단 가장 크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거죠. 왜냐하면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비용을 아끼면 아낄수록 어떤 그 대표자의 수익금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수준 높게 한다는 거는 사실 좀 많이 어려운 제약사항이 있는 거죠. 장애 요소가 있는 건데, 특히나 거기에서 이 평가 매뉴얼에서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신체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과연 우리가 어르신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이게 신체기능 프로그램인가? 이게 인지기능 프로그램인가? 이게 사회적응 프로그램인가? 어떤 이 확실한 프로그램 종류를 딱 거기다가 정확하게 지목해서 이 프로그램은 기능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하기에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르신께 치매 예방을 위한 체조를 제공했다고 해요. 그러면 신체 기능 프로그램이기도 하면서 인지 기능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만약에 치매 예방 체조를 제공하면서 어르신들 간의 레포를 형성한다든지 또는 그 체조에서 다른 어떤 외부의 누군가와 함께 어떤 관계적인 측면을 또 갖춘다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이 이 세 개를 다 아우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꼭 신체기능 프로그램이야. 주 3회 해. 이거 꼭 인지기능 프로그램이야. 주 3회 해. 이거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니까 분기별 1회야. 이렇게 선을 긋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어르신분들께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딱 그냥 이건 신체 기능 프로그램으로 그냥 이건 확실하게 이건 신체 기능 프로그램이야 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들이 사실 그렇게 종류가 많은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르신께 제공해 드릴 때 그 프로그램들은요, 이런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사회 적응의 효과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사회 적응으로 딱 구분해 놓은 평가 매뉴얼에서의 규정은 조금 우리 장기요양 기관에서 생각해 볼 사안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평가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기관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이 비록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아우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 하나는 신체 기능으로 그냥 딱 정해 놓고 주 3회 제공하는 쪽으로 맞춰서 정해 놓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체조잖아요. 그냥 체조는 무조건 신체 기능이다. 이런 식으로 계획가 수립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하셔서 프로그램 계획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케어스토리 업무 시스템에서 매월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공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계획서를 바탕으로 우리 기관의 상황에 맞게끔 잘 변경하시고 보완하셔서 이 내용 세 가지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우리 기관의 프로그램 계획서로 작성하셔가지고 프로그램 제공에 반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보호기관 평가 매뉴얼에서 또 한 가지 이런 거 있죠. 급여 제공 직원 앞치마를 착용하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앞치마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급여 제공 직원은 꼭 앞치마를 착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간보호기관 평가 매뉴얼에서는 유니폼 또는 앞치마를 착용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앞치마를 꼭 평가 매뉴얼에 넣었어야 했느냐 라는 거예요. 굳이 앞치마를 꼭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건데, 왜냐면요, 이 앞치마라는 게 단순하게 물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어떤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때에 옷을 조금 이렇게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앞치마를 착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업무를 보시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있으나 앞치마를 계속 착용하고 계시는 거 또는 앞치마가 부각되는 거, 이건 좋지 못한 거거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양보호사를 파출부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파출부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 요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앞치마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치마보다는 유니폼 쪽으로 더 부각을 해서 좀 해주는 게 좋겠고, 이 앞치마는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사용하고 착용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계속 앞치마만 착용하고 있는 것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좋지 못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주간보호기관 평가 매뉴얼에서 앞치마를 착용하는 쪽에 안내가 있다? 규정되어 있다? 이거 사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배려 못하는 내용인 거죠. 예, 제가 한 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작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나요? 보건복지부였나요? 그 제작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에 대한 인식 개선 영상을 봤는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전문 인력이다 뭐 이런 거 영상으로 해서 배포는 하면서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앞치마 이런 거를 계속 좀 규정에다 넣으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이미지를 파출부화식으로 가는 그런 요소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은 좀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앞치마 착용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좀 필요시에 착용하는 것으로 우리 케어스토리 주간보호기관에서는 업무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되도록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평가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네 번째 마지막 내용인데요. 수급자 어르신께 서비스 제공 시 골절, 상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요, 수급자 어르신께 서비스 제공할 때 골절이나 상처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네,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내용이 사실 인권에 대한 어르신 학대 예방에 대한 차원으로 이 평가 매뉴얼에서 올려놓은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골절과 상처가 없으려면요, 네, 풍부한 인력이 배치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법에서 주간보호기관 인력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어요? 7대1이에요. 네.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당 어르신 7분을 케어해드려야 하는 상황이죠. 직접 인건비 비율이 있어서 뭐 6대1, 5대1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네,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께서 5분의 어르신을 케어하는 게 적정합니까? 7분의 어르신을 케어하는 게 적정한가요? 그 비율도 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 매뉴얼에서 골절 상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이 말을 넣는 것 자체가 염치가, 네, 조금 이거 적으신 분은 염치가 좀 있으신 건지. 제가 이 내용을요, 뭐 골절 상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골절 상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인복지법에서 얘기하는 7대1 기준이 확실하게, 눈에 띄게, 드라마틱하게 아주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골절 상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사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이 규정, 또 국회의원분들께서 만들어 놓은 이 법 규정에 먼저 근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장기요양 기관에서는요,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때에 골절 상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 평가 매뉴얼에서 이 규정을 기관에다 적용을 하기에 앞서서 노인복지법부터 개정하고 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선행되어야 할 것은 노인복지법에서의 주간보호 인력 배치 기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주간보호기관 평가 매뉴얼 점검서와 관련해서 주간보호기관 평가 매뉴얼에서의 생각해 볼 사안들도 몇 가지 한번 찍어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평가 매뉴얼을 점검해서 우리 기관 운영에다 반영하는 이 내용 자체가
결국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다라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 매뉴얼도 충실하게 우리 업무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장기요양기관의 케어스토리 장기요양기관의 업무 역량이 배 이상 상승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본 영상을 제공해 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문자, 카톡,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